아르템은 모스크바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축가 중 한 명이었. 30살이 갓 넘은 그는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재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어딜 가나 주목받는 인물이었. 그의 손길을 거친 건물들은 하나같이 독창적이고 아름다워서 그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 하지만 그는 오만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으며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엄격했고 때로는 혹독하게 대했다. 그의 회사, 아르테미스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은 냉혹한 정글과도 같았다. 아르템은 일 외에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남자였다. 비싼 차, 화려한 파티, 아름다운 여인들. 그에게 있어 인생은 쾌락의 연속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여자가 많았다. 모델, 배우, 인플루언서 등 그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안달이 난 여자들이 줄을 섰다. 아르템은 그들과 가벼운 만남을 즐겼고 진지한 관계는 원치 않았다. 어느 날 아르템은 자신이 키우던 페르시안 고양이 샤샤가 아파서 동물병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수의사 알리나를 만났다. 알리나는 아르템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맑고 깊은 눈동자.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르템은 묘한 매력을 느꼈다. 알리나는 샤샤를 정성껏 돌봐주었고 아르템에게도 친절하게 대했다. 아르템은 알리나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그의 구애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화려한 삶에 관심이 없었고 그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당신은 너무 많은 여자들을 만났어요. 전 그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알리나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특별해요. 아르템이 말했다. 특별한 건 당신의 고향이죠. 전 그저 수의사일 뿐이에요. 아르템은 알리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소박한 데이트를 하고 그녀의 일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여자가 많았고 알리나는 그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템은 유명 모델이자 인플루언서인 베로니카를 만나게 되었다. 베로니카는 눈부신 금발과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르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둘은 곧 연인 사이가 되었다. 베로니카는 아르템의 삶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여자였다. 그녀는 파티를 즐겼고 사치를 좋아했으며 아르템의 명성을 이용해 자신의 인기를 높였다. 알리나는 아르템과 베로니카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지만 그 행복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어느 날 알리나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르템의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르템은 베로니카와 행복했고 아이는 그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아르템은 베로니카와의 관계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질투심이 많았고 변덕스러웠으며 아르템을 소유하려 했다. 그녀는 아르템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고 그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참지 못했다. 아르템은 그녀의 구속에 숨이 막혔다. 우린 너무 달라, 베로니카. 난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 아르템이 말했.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예요? 베로니카가 소리쳤. 그래. 우린 헤어지는 게 좋겠어. 안 돼. 난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베로니카는 울부짖으며 아르템에게 매달렸. 베로니카, 제발 이러지 마. 우린 서로에게 맞지 않아. 싫어. 당신은 내 거야. 날 떠날 수 없어. 베로니카는 아르템의 뺨을 때렸고 아르템은 그녀를 밀쳐냈다. 베로니카는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아르템의 펜트하우스 테라스로 뛰쳐나갔다. 날 떠나려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베로니카, 위험해. 당장 들어. 아르템은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베로니카는 난간 위로 올라갔다. 나랑 같이 죽는 거야, 아르템. 베로니카는 아르템의 손을 잡고 뛰어내리려 했다. 아르템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베로니카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안 돼. 두 사람은 함께 추락했다. 아르템은 추락하는 순간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화려했지만 공허했던 삶.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던 어리석음. 그리고 다행히 아르템은 아래층 테라스의 천막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척추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베로니카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아르템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성도, 재산도,
그리고 그의 연인들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났다. 그는 절망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었. 그때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알리나였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아르템을 찾아와 그를 돌봐주었.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난 당신에게 상처만 줬는데. 아르템이 물었.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내 아이의 아버지니까요. 알리나가 말했다. 아르템은 알리나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 미안해요, 알리나. 내가 모든 걸 망쳤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알리나는 아르템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그에게 재활 치료를 받게 했고, 그가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드미트리, 아르템의 이복 동생 역시 그를 돕기 위해 나섰다. 드미트리는 평범한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지만 형을 위해 자신의 집을 팔아 수술비를 마련했. 형, 꼭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내가 옆에서 도울게. 드미트리가 말했. 고맙다, 드미트리. 너에게 이런 짐을 지워서 미안. 형제끼리 무슨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아르템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동안 그는 성공과 쾌락만을 좇으며 가족을 등한시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아르템의 친어머니, 이리나 역시 아들의 소식을 듣고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다. 그녀는 아르템이 어렸을 때 그를 떠났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에게 헌신하고 싶었다. 아르템, 내가 잘못했다. 널 혼자 둬서 미안해. 이리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해. 아르템은 어머니와 화해했고 가족의 사랑 속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아르템은 기나긴 재활 치료 끝에 다시 걸을 수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고 곁을 지켜준 알리나에게 청혼했고 둘은 결혼식을 올렸. 알리나,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르템.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알리나가 말했. 몇 달 후 알리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아르템은 아들의 이름을 막심이라. 그는 막심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았. 막심, 아빠가 널 많이 사랑한단다.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아르템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아르테미스를 윤리적이고 직원들을 존중하는 회사로 바꿔나갔다. 그는 더 이상 쾌락을 좇지 않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소중히 여겼. 어느 날 아르템은 알리나, 막심과 함께 알리나의 고향집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알리나를 키워주신 할머니 갈리나를 만나. 자네가 아르템이구먼. 우리 알리나를 잘 부탁하네. 갈리나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걱정 마세요, 할머니. 알리나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르템이 말했다. 갈리나는 아르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라네. 자네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얻었으니 앞으로 행복할 것. 아르템은 갈리나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알리나와 막심 그리고 그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다. 할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저 정말 행복합니다. 아르템은 알리나와 막심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욕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과 감사 그리고 행복만이 가득. 시간이 흘러 아르템은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설계했다. 그 건물은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재활치료.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이곳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템이 개관식에서 말했. 그의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알리나와 막심, 드미트리, 이리나, 그리고 갈리나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들은 아르템의 변화된 모습에 감격했다. 아르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알리나가 말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알리나,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르템은 알리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르템이 아니었다. 그는 시련을 통해 성장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아르템은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었. 어느 날 아르템은 자신의 건축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과도한 야망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도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상사가 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예전과 달리 활기차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아르템,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이고르가 말했다. 그래? 어떻게 말인가? 아르템이 웃으며 물었다. 예전에는 일에만 몰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차가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요. 그랬었지. 과거의 나는 성공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지. 이제는 아시겠어요? 응,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어. 바로 내 곁에 있었지.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아르템. 당신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고마워, 이고르. 자네도 내게 큰 힘이 되어주었어. 아르템은 이고르와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갔다. 그때 아르템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리나였다. 여보세요, 알리나. 무슨 일이야? 아르템, 막심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어요. 알리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뭐라고? 아르템은 뛸 듯이 기뻤다. 방금 막심을 재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빠라고 말하는 거 있죠?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도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 오늘 일찍 퇴근해서 막심과 놀아줘야겠어. 그래요. 막심이 아빠를 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르템은 전화를 끊고 이고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방금 막심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대. 와, 정말 축하해요, 아르템. 첫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죠. 그러게 말이야. 빨리 집에 가서 막심을 안아주고 싶어. 아르템은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알리나가 좋아하는 장미꽃 한 다발을 샀다. 집에 도착하자 알리나와 막심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막심은 아르템을 보자 방긋 웃으며 두 팔을 벌렸다. 막심, 아빠 왔어. 아르템은 막심을 번쩍 안아 올리고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다. 우리 아들, 아빠라고 말할 줄도 알고 다 컸네. 막심은 아르템의 품에 안겨 옹알이를 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알리나는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르템. 나도 당신과 막심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알리나. 아르템은 알리나에게 장미꽃을 건네주었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고마워요, 아르템. 정말 예쁘네요. 알리나는 장미꽃 향기를 맡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막심은 아르템과 알리나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어느 날 저녁, 아르템은 막심을 재우고 알리나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알리나, 당신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아요. 아르템이 말했다.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알리나가 물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껍데기뿐인 삶을 살고 있었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래요. 당신과 막심, 그리고 우리 가족. 그들이 바로 내 행복이에요.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어요. 아르템,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에요. 아르템은 알리나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요, 알리나. 저도 사랑해요, 아르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르템은 자신의 건축사무소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더 이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를 위한 건축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건물들을 설계하며 건축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아르템, 당신의 업적은 정말 대단해요. 나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지. 아르템이 겸손하게 말했다. 그래도 당신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과찬이야.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했을 뿐이야. 아르템은 자신의 성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재능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르템, 당신은 제 롤모델이에요. 신입 건축가인 미하일이 말했다. 하하,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자네도 훌륭한 건축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재능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 꿈을 잊지 말게.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게.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르템은 미하일과 같은 젊은 인재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르템은 알리나와 함께 재활센터 희망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활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느껴져요. 알리나가 말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그래도 당신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어요. 아르템은 알리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재활센터를 둘러보며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르템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당신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환자가 아르템에게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희망을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아르템은 환자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재활치료 받으시고 꼭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르템과 알리나는 재활센터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은 따뜻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정말 보람있는 하루였어요. 알리나가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르템. 당신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르템과 알리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고 그들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아르템은 드미트리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드미트리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아르템의 집을 방문했다. 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드미트리가 반갑게 인사했다. 잘 지냈지. 너도 잘 지냈지? 조카들이 벌써 이렇게 컸네. 그러게. 시간이 참 빨라. 형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소리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지. 형,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 고맙다, 드미트리. 아르템은 드미트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막심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음꽃을 피웠다. 형수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드미트리의 아내가 알리나에게 말했다. 과찬이세요. 그냥 평범한 음식인데요, 뭐. 알리나가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이 파스타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수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드미트리가 물었다. 알리나는 내가 키우던 고양이 샤샤의 주치의였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지. 아르템이 웃으며 말했다. 그랬구나. 형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고 마음씨도 고우신 것 같아요. 그래, 알리나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아르템은 알리나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알리나는 아르템의 시선을 느끼고 수줍은 듯 미소 지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드미트리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르템과 알리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알리나가 말했다. 나도 즐거웠어. 드미트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예전 생각이 많이 나네. 그러게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게, 막심도 벌써 저렇게 컸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 당신은 좋은 아빠예요, 아르템. 막심은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막심은 내 삶의 기쁨이야. 막심을 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훌륭한 건축가이고 좋은 남편이에요. 당신 덕분이야. 알리나,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거야. 아르템은 알리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다음 날 아르템은 오랜만에 어머니 이리나를 만나러 갔다. 이리나는 아르템이 사고를 당한 후 러시아로 돌아와 아들 곁을 지켰다. 아르템, 웬일이야? 바쁠 텐데 이렇게 찾아오고. 이리나가 반갑게 말했다. 어머니 뵙고 싶어서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고 있지. 너는 요즘 어떠니? 일은 잘 되고 있고?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래, 네가 잘 지내고 있으니 나도 덩달아 건강해지는 것 같구나. 아르템은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단다. 어렸을 때 저를 떠나신 거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고맙다, 아르템.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마음이 놓이는구나. 사실 나는 널 떠난 후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단다. 늘 내 생각뿐이었어. 알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엄마도 기쁘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오렴. 네, 얼굴 보는 게 엄마의 가장 큰 행복이란다. 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아르템은 어머니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아르템은 알리나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막심은 유모차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와는 화해한 거야? 알리나가 물었다. 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셨어. 나도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잘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을 만나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어.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아르템. 당신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나도 당신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당신과 막심은 내 삶의 전부야. 아르템은 알리나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함께 공원을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르템. 아르템과 알리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예전에 아르템을 짝사랑했던 예카테리나였다. 예카테리나. 아르템이 놀란 듯 말했다. 오랜만이야, 아르템. 잘 지냈어? 예카테리나가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잘 지냈지.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도 잘 지냈어.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고마워. 너도 결혼했니? 아니, 아직. 나는 여전히 혼자야. 예카테리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르템을 잊지 못한 듯했다. 그렇구나.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르템이 말했다. 그러길 바라야지. 그런데 내 아내랑 아기야? 응. 내 아내 알리나야.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아들 막심이고. 아르템은 알리나와 막심을 예카테리나에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예카테리나. 만나서 반가워요. 알리나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아기가 참 예쁘네요. 예카테리나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예카테리나는 아르템과 알리나를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만 가볼게.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 예카테리나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아르템과 알리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알리나가 물었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조금 마음이 복잡하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나는 당신과 막심이 있으니까. 아르템은 알리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우리 세 가족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다시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그들의 앞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그 노을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그 후로도 아르템은 건축가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았고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어느 날 아르템은 자신의 건축 사무소에서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참여했다. 그 행사에는 그가 설계한 재활센터, 희망의 환자들과 가족들도 초대되었다. 아르템, 오늘 행사에 와줘서 고마워요. 재활센터 원장이 말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당신은 우리 센터의 은인이에요.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르템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환자들과 가족들의 밝은 표정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했다. 아르템은 그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아르템, 저기 좀 봐요. 알리나가 아르템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아르템이 알리나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몇 년 전 아르템이 사고를 당했을 때 재활센터에서 만났던 환자였다. 저분 기억나세요? 알리나가 물었다. 그럼요, 기억나죠. 그때는 걷지 못하셨는데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많이 좋아지셨나 봐요. 아르템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네, 덕분입니다. 당신이 지은 이 재활센터 덕분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당신도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아르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아르템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르템, 알리나가 말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 곁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요. 아르템은 알리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고 그들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이 흘러 아르템과 알리나의 아들 막심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막심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축가가 되었고 사회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막심, 네가 설계한 건물들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르템이 말했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께 건축에 대한 열정과 사회적 책임감을 배웠어요. 막심이 겸손하게 말했다. 아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지. 앞으로도 훌륭한 건축가가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축물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 꿈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르템은 막심의 성장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르템은 알리나와 함께 자신의 고향을 찾았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지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곳이었다. 여기가 바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아르템이 알리나에게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당신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별로 특별할 건 없어.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지. 하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 아르템은 알리나와 함께 마을을 거닐며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했다. 그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 친구들과 뛰어놀던 들판,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알리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곳에서 나는 많은 꿈을 꾸었지.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는 꿈. 아르템이 회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건축가가 되었어요. 알리나가 말했,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해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는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 아르템은 알리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마을을 거닐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아르템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 아르템! 이게 얼마만이야? 아르템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인 세르게이가 서 있었. 세르게이, 이게 도대체 얼마만이야? 아르템이 반갑게 말했. 그러게 말이다. 한 20년은 된 것 같네. 너 하나도 안 변해. 너도 그대로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야 뭐 그냥 여기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있지. 너야말로 어떻게 지냈어? TV에서 네 소식 자주 들었어.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다며.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너도 결혼했지? 가족들은 잘 지내고? 그럼 잘 지내고 있지. 아내랑 아들 둘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 다행이네. 나중에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만나. 그래? 꼭 그러자. 너도 아내랑 아들 데리고 언제 한번 놀러 와. 그럴게. 연락하고 지내. 아르템은 세르게이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알리나와 함께 길을 걸었.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니 기분이 어때요? 알리나가 물었.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당신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요. 어떤 아이였어?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고 꿈이 많았지. 하지만 어머니가 떠나신 후로는 많이 힘들었어. 많이 외로웠겠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을 만날 수 있어. 아르템은 알리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저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했고 그들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 그들은 고향 마을에서 며칠을 보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아르템은 알리나와 막심에게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곳을 소개했고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언덕에 올라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았. 정말 아름답네요. 알리나가 감탄하며 말했. 그러게 이곳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언제 봐도 아름다운 것 같아. 아르템이 말했.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 아르템은 알리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은 석양이 질 때까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 고향 마을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그들은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했. 어느 날 아르템은 막심과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막심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 아빠, 저기 봐요. 새들이 날아가요. 막심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 그러네, 정말 멋지구나. 막심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르템이 물었. 아빠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막심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 그래? 우리 아들이 건축가가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군. 아빠처럼 멋진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빠는 막심이 자랑스러워. 아르템은 막심을 꼭 안아주었다. 그는 막심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꿈을 펼쳐나갈지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 그때 저 멀리서 알리나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 두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알리나가 웃으며 물었. 막심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막심이 커서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줄 알아. 뭐가 되고 싶은데 아빠처럼 건축가가 되고 싶대요. 정말요? 막심, 정말 멋진 꿈이구나. 알리나는 막심을 꼭 안아주었. 엄마, 나중에 아빠랑 같이 건물을 지을 거예요. 멋진 건물 많이 지어서 사람들한테 선물할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꿈이 꼭 이루어지길 엄마도 응원할. 그들은 함께 공원을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가득 울려 퍼졌. 그 후로도 아르템과 알리나, 그리고 막심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 어느 날, 아르템은 알리나와 함께 재활센터, 희망의 1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그곳에는 그동안 재활센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 아르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야. 당신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 그래도 당신의 용기와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 아르템은 알리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은 함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었. 행사가 끝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 정말 아름답네요. 알리나가 감탄하며 말했. 그러게요. 이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아르템이 말했.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아르템은 알리나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입맞춤은 그 어떤 말보다 더 진실했고,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굳건했.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그들의 삶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 그들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 그렇게 아르템과 알리나, 막심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했. 어느 날, 아르템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책을 출간했다. 그 책에는 그의 성공과 실패, 사랑과 이별, 절망과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 당신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독자가 아르템에게 말했.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써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르템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 그는 앞으로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고 싶었. 시간이 흘러 아르템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빛났으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알리나와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 어느 날 아르템은 알리나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젊은 연인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 저들을 보니 우리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네요. 알리나가 말했. 그러게, 우리도 저렇게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 아르템이 회상에 잠긴 듯 말했.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어.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아르템은 알리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거닐며 아름다운 추억들을 회상. 아르템, 당신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아요. 알리나가 말했. 나도 당신에게 고마운 것이 많아. 당신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우리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네. 그러게, 우리는 정말 천생연분인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변함없었. 그날 저녁, 아르템은 알리나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 알리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르템이 말했. 저도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알리나가 말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조용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